자극과 반응은 이제 그 생명과학 분야이고요. 뭐 감각기관과 이제 반응 뭐 이런 거 알 텐데, 근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감각기관 이런 것도 이제 뭐 배우긴 하는데, 신경계에 대해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뇌 이런 것들 이런 거 배우고요. 예, 항상성, 신경과 호르몬에 대한 항상성 유지를 배운다. 나중에 이제 고등 과정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잘 알아두면은 나중에 고등 과정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요런 거를 빈칸을 완성해 봐라. 자, 우리 몸을 지지하고 몸속의 내부기관 보호하며 근육과 함께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역할. 뼈네, 뼈. 자, 뼈에 연결되어 있으며 근육이네, 근육.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면서 몸이 움직이는 거고요. 주변으로부터 전달된 자극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감각기관 쓰면 되네. 감각기관에는 뭐 눈이나 귀, 코, 오감이라고 하지. 이렇게 혀, 맛,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이 있다. 온몸에 퍼져 있으며 무엇이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며 전달된 자극을 해석하여 행동을 하고 뭐뭐의 명령을 내린다. 신경계에 관한 설명이고, 그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것을 전달해서 이제 전달된 자극을 해석하고 행동 결정하는 건 이제 뇌죠, 뇌. 중추신경계. 그래서 반응기관으로 명령을 전달하면 됩니다. 움직여라 이거죠, 움직여라. 어떻게 해라. 운동기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미안. 운동기관 쓸게요. 운동기관으로 움직이면 된다. 그런 얘가 날아오는 공을 본다.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떤 자극이 온 거죠. 눈으로 이제 온 거야. 그거를 이제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데, 무엇을 결정하는 신경계가,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계가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 이게 뇌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근육에 전달해줘요. 그럼 근육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피해라. 뭐 치라, 이건 야구구나, 야구. 야구인가요? 아, 야구하는 거였구나.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감각기관. 눈은 이제 감각기관 중에 시각을 담당하죠. 눈에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빛이 오죠, 눈에. 그럼 빛이 와가지고 여기 이 수정체에 의해서 이렇게 굴절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이 여기 맺혀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망막에 시각세포들이 있어요. 이 시각세포가 이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시각세포가. 그러면은 여기서 그게 신경이랑 연결돼서 뇌까지 갑니다. 그래서 뇌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걸 형상화하는 거야. 아,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 정보가 만약에 눈이 있어도 여기 신경이 끊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안 보이는 거네요. 뇌에서 정보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시스템인 거지. 그래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물의 모양이나 색깔, 거리 등을 느끼는 감각이 시각이고. 엄청 외울 게 많죠, 또.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각막이 있고요, 각막. 가장 바깥쪽을 감싸는 투명한 막, 빛을 통과시킨다. 투명하니까 이렇게 빛이 와요. 뭐 화살표를 하나 봤다라고 하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통과하는 이 구멍을 동공이라고 해요, 동공. 이거는 무슨 그냥 구멍이기 때문에 무슨 어떤 기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구멍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걸 통과해서 수정체를 가. 근데 수정체가
볼록 렌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게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볼록 렌즈 빛을 모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사기 맺히도록 한다. 사기 맺히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갈 때 유리체라고 하는 걸 지나가. 여기 유리체라고 투명한 액체가 채워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눈알이 이렇게 형태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투명한 액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투명해야지 지나가겠죠, 빛이. 그러다 여기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란색이 망막이야. 노란색이 망막. 근데 망막의 일부가 황반이야. 망막의 일부가. 황반은 여기다 표시하는 게 좋은데, 여기다 표시했는데, 하여튼 황반은 망막의 한 부분인데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망막에는 시각세포가 있어요. 망막에는 상이 맺히는 곳이고 시각세포들이 있어요. 이 시각세포들은 좀 특이한 세포야. 빛이 오면 그거를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포야. 근데 이게 그 원뿔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원뿔 세포라고도 하고. 자, 제대로 된 사진은 없나? 하여튼 요런 세포들이 있어요. 요런 세포, 간세포와 추세포 뭐 이렇게 되는 이름이. 이게 원뿔 세포고 요게 이제 막대 세포가 되는데요. 요거는 빛을 그 어둡고 그런 거를 감지하는 세포고, 빛의 양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어. 요 막대 세포는. 근데 색깔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어요. 녹색이냐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런 건 원뿔 세포야.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세포가 있는 거야, 거기에. 이런 식으로 세포들이 있습니다. 시각 세포가 있는 부분이 망막. 근데 망막 중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똑바로 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기에 맺히거든요, 상이. 그러니까 여기에 특히 많아. 시각세포가 많아. 그 부분은 황반이라고 해요. 웬만하면 똑바로 보고 살아야 돼. 옆으로 보고 살면 이제 자기 황반 세포를 좀 뭐라고 할까, 이제 비효과적으로 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시각세포가 자극이 되는 그 신호가 신경을 따라서 뇌로 가는 거예요. 시각신경.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시각신경.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려면 홍채라는 애가, 얘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해요. 홍채가 이거 무서운데, 이거 검색하면 눈이 짠뜩 나오죠. 무서운데. 그러니까 요 동공은 얘야, 안에는 그냥 까매요. 이래야지 잘 상이 맺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홍채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거야.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얘가 이제 이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러면은 빛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홍채는 동공의 크기 조절한다. 무섭죠? 어우. 동공의 크기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그런 것 같다. 요건 조금 작은데 요건 크죠? 어두운 데 들어가면 커지는 거야. 어두운 데 들어가면 동공이
그 다음에 각막 했고요. 동공했고 수정체도 했고, 수정체가 있잖아. 이게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 보잖아. 그러면 얘가 얇아져야 돼. 멀리 있는 거 보면. 가까이 있는 거는 두꺼워져 가지고 빗을 많이 휘어야지 딱 상이 맺혀요. 가까이 있는 거 보면 두꺼워져야 되고 멀리 있는 거 보면 얇아져야 돼. 그럼 그 두께 조절을 누가 해주냐면 선모체라고 하는 애가 해주는 거야. 이 선모체라고 하는 애, 이 근육이에요. 근육입니다. 선모체는 눈의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두께 조절을 해줍니다. 뭐 하여튼 요런 근육, 요런 근육이 선모체가 됩니다. 이런 거죠. 근육이 이렇게 수정체 안에 있는데 이렇게 쪼이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이완이 되면 얇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망막은 아까 했고, 망막을 둘러싸고 있는 여기 좀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맥락막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가 까매야지 이 빛이 와서 여기 딱 맺히는 거야. 여기가 안 까마면은 안 맺혀. 그냥 뿌연 세계에 사는 거야. 영화관도 이제 까매야지 상이 제대로 딱 맺히잖아요. 그래서 맥락막이라고 하는 건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 속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빨간색 표시됐지만 검은색이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공막은 흰자위에 흰자위. 눈의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이 흰색. 여기까지 다 흰색인데 여기가 투명하게 바뀐 거야. 이거는 각막은 투명한 거고요. 공막의 일부야. 공막의 일부. 그래서 흰자위가 공막이고, 뭐 유리체처럼 눈의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황반했고, 맹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경이 모여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시각세포가 없어요. 여기 신경이 모여서 나가는 부분,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고 시각세포가 여기 없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조금 삐뚤어 봐가지고 상이 여기 맺히잖아. 이렇게 안 보여요. 맨점에 상이 맺히면 안 보여. 그 다음 시각신경은 이제 뇌로 전달하는 거 맥락막 다 했고요. 진짜 근데 어떻게 그러냐, 요게 세로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맹점을 이 원래 위치보다 조금 아래에다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양 눈이 이렇게 있으면 신경이 이렇게 들어와 이쪽으로 이렇게 모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눈에 요 정도에 있어요. 옆에 정 가운데가 맹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실험을 하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뭐 하는 거냐,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오른쪽 눈을 가린 채 왼쪽 눈으로 병아리 그림을 응시하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숫자를 차례대로 하나씩 본다. 이 방법을 좀 달리했네. 이게 원래 이런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아무튼 오른쪽 눈을 가린 채 왼쪽 눈으로 병아리를 보다가 1, 2, 3, 4, 5 정도 되니까 6, 5를 보니까 병아리가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네 책에 있는 거 한번 봐봐. 사라졌어? 5 정도에서? 나 5 정도에 사라졌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 눈으로, 왼쪽 눈으로 보고 있죠? 왼쪽 눈을 보는데
이 병아리가 내 처음에 병아리 봤을 때 여기 보였겠지. 근데 얘가 1을 보는 거야, 1을. 그러면 얘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5 정도 볼 때 이 병아리가, 그러니까 2를 볼 때는 같이 보였어요, 같이. 3을 볼 때도 같이 보였어. 근데 5를 볼 때 병아리가 요 정도 위치,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여기다 봐야겠지. 요렇게. 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왼쪽 눈입니다, 왼쪽 눈. 5를 볼 때 병아리가 여기 맺히는 거야, 여기. 맹점에. 네. 그래서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눈이, 그 맹점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 안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가. 이해 가시죠? 근데 뭐 양쪽 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절되니까. 자, 그래서 물체를 보는 과정은 빛이 각막을 통해서, 여기 동공이 있긴 한데 동공은 어떤 그런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통과해서 수정체를 지나서 유리체 지나서 망막의 시각세포에 자극을 주면, 얘가 어떤 애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신호를 신경을 타고 뇌까지 가서, 뇌에서 이건 어떻게 생긴 거다, 이렇게 내 머릿속에 이제 영상이 그려지는 거죠. 알 것 같지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의 조절작용 중에 동공의 크기 변화와 수정체의 두께 변화가 중요한데요. 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주변의 밝기가 밝아. 그러니까 뭐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로 나왔어요. 그럼 눈부시잖아, 갑자기. 근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는데, 어두운 데 있을 때는 사실 동공이 커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은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잘 봐, 홍채를 이렇게 확장하는, 이렇게. 이게 방향이 조금 이 선모체 방향이랑 좀 달라가지고 좀 어려운데, 홍채가 이렇게 확장되기 때문에 동공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홍채가 확장이 되는 방향이 동공 쪽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양이 줄어들어서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밝은 데 있다가 뭐 영화관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처음에 안 보이지, 뭐. 처음에 안 보여. 근데 왜냐면 빛의 양이 적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두워지면은 동공을 수축을 해, 이렇게. 이게 수축이야, 이게. 동공 수축이 아니지, 홍채 수축. 홍채를 수축을 해. 동공이 커져가지고 빛의 양이 많이 증가됩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물체 거리에 따른 수정체의 두께 변화, 가까운 곳을 볼 때 두꺼워야지 굴절을 많이 시켜가지고 망막의 상이 제대로 맺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두꺼워지는 방법이,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홍채는 수축을 바깥쪽으로 수축하는 게 수축하는 건데, 선모체는 있잖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수축이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렇게 수축하는 거야, 이렇게. 이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이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꾹 누르니까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체 쪽으로 수축을 하는, 수정체 쪽으로. 근데 멀리 있는 걸 보면은 너무 많이 쉬게 되면은 이게 상이 맺혀지지 않아. 그래서 이 얇아져야 돼, 얇아져야 돼. 얇아지려면 선모체가 이완, 이렇게 좀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완을 합니다. 그러면 얇아져요. 자, 다시, 만약에 밝을 때
홍채가 이렇게 확장이 돼서 동공을 축소시키는 거고요, 그렇죠? 어두울 때는 홍채가 이게 수축이에요, 이게 수축. 홍채는 밝을 때는 홍채가 확장이 되면서 빛의 양을 감소시켜주는 거고, 홍채가 이게 수축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동공의 크기가 커지면서 빛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일단 시각에 대해서 했고, 시각 먼저 해결하고 이제 피부 감각으로 넘어갈게요. 자, 눈 안쪽으로 들어가는 빛이 들어가는 구멍, 동공. 상이 맺히는 곳, 망막. 근데 망막 중에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부분을 황반, 선명하게 맺히는 부분을 황반. 황반은 망막의 일부분이야. 시각세포가 없어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 곳은 맹점. 뭐 맹점을 찔렀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주변의 밝기에 따라 홍채의 면적이 변하여 동공의 크기가 달라진다. 근데 이 채자가 아이야. 다른 애들은 다 어이거든요. 수정체, 선모체 이런 거 다 어이지. 홍채 글씨가 아이예요. 이게 뭐였지? 까먹었다. 선모체 채자 아이 어이잖아. 홍채가 한자가 뭐더라? 까먹었어. 뭐 안 나오나? 올라가면 나오는 거 아닌가? 채색 채네. 그러니까 어떤 물체, 형체 이런 채가 아니라 채색 채네요. 채색 채. 홍은 뭐지? 무지개홍. 하여튼 어떤 색깔을 의미하나 보나요? 이 홍채라는 게. 하여튼 수정체 이런 건 전부 다 어인데 얘만 아이다, 아이. 알고 있으시고요. 홍채. 그 다음에 뭐 있나요? 홍채 면적이 변하여 동공의 크기가 변화되는 거고,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 수정체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해보시고요. 기호와 이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체 두께 조절은 요 C 부분이고, 선모체라고 해요. 선모체.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킨다. B고요. 수정체. 검은색 색소가 있어 눈속을 어둡게 한다. 요 그림 중에 망막 다음에 이제 D지, D. D에서 맥락막.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시각 세포가 있다. 요 그림에서 2죠, 2 지금. 2고 망막.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A인데 홍채. I다, I. 홍채. 눈의 바깥을 싸고 있는 막으로 F인데 F. 눈의 형태를 유지한다. 공막. 되시죠? 그 다음에 빛이 각막을 통과해서 수정체 지나야 되고, 유리체 지나서 망막의 시각세포를 자극을 하면 그게 신호가 시각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전달된다.
가는 주변이 지금 밝을 때야. 그래서 지금 홍채가 이게 확장이 된 거야. 동공이 작아진 거고. 이해가요? 홍채가 확장이 돼서 동공 작아진 거예요. 근데 가에서 나로 변할 때 동공의 크기가 커진 건데 빛의 양이 증가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때 홍채가 어떻게 돼요? 홍채가 수축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동공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이완되어 있어, 풀어져 있어요. 이완되어 있어서 수정체 두께가 얇아지고요. 가까운 곳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을 하면서 수정체 두께를 두껍게 합니다. 이해가요? 이게 수축과 확장이 홍채랑 선모체랑 반대야, 이게. 이게 좀 헷갈리는데 그거 좀 외우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피부 감각. 피부 감각에는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건데, 자, 감각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각각의 세포들이긴 해요. 이게 통점이 있고 압점이 있고 촉점이 있고 냉점이 있고 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에 어떤 데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픈 데가 있어. 그 통점이 없는 데는 안 아픈 거야. 물론 이제 손끝 이런 데는 통점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다 아픈데, 뭐 이 팔꿈치 이런데 아무리 꼬집어도 안 아파. 통점이 없어, 팔꿈치에.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게 통점이고, 압점은 뭔가 이렇게 누르는 걸 느끼는 거고요. 접촉을 느끼는 게 촉점이고요. 냉점은 차가움을 느끼는 거고, 온점은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상대적인 온도 변화고. 근데 감각점의 분포가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각점은 몸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 부위에 따라 다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뭐 손끝이나 아니면 입술이나 이런 데 감각점 분포가 많아요. 같은 부위라도 감각점의 종류에 따라 분포 개수의 차이가 있다. 이게 다 똑같지가 않고 통점이 제일 많아. 뭔가 아프면은 위기 상황이야. 그래서 그 통점을 느껴야 돼. 아픈지도 모르고 있으면은 뭐 좋은 게 아니에요. 통점이 제일 많아. 그래서 특정 감각점의 많은 부위에 그 감각점을 받아들이는데 더 자극이 민감하다, 예민하다.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다. 통증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 자, 그래서 자극이 오면 피부의 감각점이 그거를 신호로 받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감각신경이 있어서 그게 뇌까지 전달해준다. 자, 이게 피부 감각은 이제 상대적인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뭐 한 거냐면, 이 사람 오른손은 15도씨에 넣고 있다가 25도씨로 담근 거고요. 한 손은 이제 왼손이네. 왼손은 35도씨에 있다가 담근 거야.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얘가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25도씨가 왼손은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냉점과 온점은 절대적인 온도 변화는 아니고, 더 뭐 차가워졌냐 따뜻해졌냐 이거를 느낀다, 뭐 이런 거다. 자, 피부 감각에는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를 감각점이라고 합니다. 감각점. 통점은 통증, 압력은 압점, 접촉은 촉점, 차가운 거는 냉점, 따뜻한 것은 온점에서 느낍니다. 5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
됐어요?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해 있는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게 맞고요. 냉점과 온점은 절대적인 온도를 감지한다. 아니고, 감각점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피부 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맞고요.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감각점이 받아들인 자극에 더 예민하다. 맞습니다. 자, 탐구를 볼게요. 134쪽이고요. 134쪽. 이거는 뭔 실험이냐면, 원래 두 개로 찌르면, 두 개로 찌르는 거거든요, 이거. 두 군데의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각점이 이렇게 막 분포되어 있어. 근데, 8cm를 이렇게 찔렀어. 그러면은, 두 개로 느껴져요, 진짜로. 이 두 개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군데인가? 어려운데. 그 두 군데가 아프면은, 두 군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손바닥은 이렇게 찌르다가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6mm다. 근데 4mm 찔렀을 때 이런 거 4mm 찔렀더니 감각점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인데 이러는 거야. 손바닥은 6mm까지는 그래도 감각점이 있는 거예요. 분포가. 손가락 끝은 2mm까지 찔러도 두 개로 찔렀다 아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많아가지고 감각점이. 손가락 끝은. 손가락 끝이 제일 예민해. 이거 더듬고 막 이래야 되잖아. 뭐 알아내야 되잖아. 그 손가락 끝이나 입술이 원래 되게 제일 예민해. 입술도 어렸을 적에 엄마 젖을 찾고 막 이래야 돼. 그 손가락 끝이랑 입술이랑 원래 제일 예민하거든요. 감각점 분포가 많습니다. 손등으로 뭐 이렇게 만질 일 별로 없잖아. 여기는 감각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8mm까지는 두 개로 느꼈는데 6mm부터는 하나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거리가 작을수록 감각점 분포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정리. 자, 감각점이 많은 부위가 있는데 예민한 데가 있다. 최소거리가 짧을수록 감각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고, 감각이 예민한 부분이 됩니다. 손끝이. 확인 문제 1, 2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1, 2, 3번. 자, 피부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 아니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민한 부위가 손등이 아니죠, 지금. 손끝이죠. 네. 이쑤시개 사이 간격이 4mm면 손가락 끝에서 두 개로 느끼는 게 맞아요. 2mm까지도 느꼈으니까. 이쑤시개가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짧을수록 감각점 분포가 많은 부분이다. 맞죠? 자, 감각점 가장 많이 분포한 부위는 손가락 끝. 이쑤시개가 두 개가 느껴지는 최소 거리와 감각점 분포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이게 짧을수록 감각점 분포가 많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잠깐 자, 방금 얘기한 것들이긴 해요. 그쵸? 근데 홍채가 확장하는 게 이렇게 확장해서 동공 축소되는 거고, 홍채가 수축을 해서 동공이 확대되는 거고요. 선모체는 이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야.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수정체를 눌러요. 그래서 두꺼워지는 거고, 선모체가 이렇게 풀어지는 거야. 이완이 되면은 수정체를 잡아당겨서 얇아집니다. 뭐 교정하는 게 나왔네요. 자,
설명을 안 했죠. 근시는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는 거야. 근시, 가까운 게 잘 보인다. 근데 그럼 먼 게 안 보이는 거야, 먼 게. 먼 게 안 보인다. 예. 근데 어쩌다가 저렇게 되냐면, 너무 가까이 있는 것만 자꾸 보다 보면, 가까이 있을 때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거든요.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진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 거 볼 땐 얇아져야 돼. 근데 안 얇아지는 거야, 멀리 있는 거 보는데. 멀리 있는 거 볼 때 안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이 꺾여가지고 요렇게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흐리멍텅하게 보이거든요. 망막에 상이 맺히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교정해야 되냐면, 오목 렌즈를 끼면 미리 조금 이렇게 벌려놔, 이렇게 미리. 빛이 오목 렌즈 빛을 퍼뜨리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꺾여가지고 원래 망막에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근시 교정하는 건 오목 렌즈입니다. 근시경. 근데 이거를 원래 수정체 문제이긴 한데 요렇게 표현합니다.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보다 멀다. 그러니까 사실 수정체 문제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구가 이게 잘 거리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원래보다 멀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된다. 뭐 요런 표현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건 수정체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있어야지 되는데 멀다, 이거야, 멀다. 이해가 이거? 수정체와 망막 사이 거리가 멀면은 앞에 맺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시는 선천적인 경우가 많아요. 원시는. 그러니까 물론 늙어서 그럴 때도 많은데, 자, 원시는 멀리 있는 건 잘 보인다 이 소리예요. 멀리 있는 건 잘 보인다. 그럼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 그렇기도 하나 싶은데 늙으면은 조금 그렇게 돼. 노안이 들면. 왜 그러냐면 가까이 있는 거 보려면 얘가 두껍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른들 되고 이제 늙으시면은 어떻게 근육이 좀 말을 안 들어 원래.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조여줘야 되는데 못 조이는 거야. 응? 그러면은 이 수정체가 너무 얇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걸 보는데 굴절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맺힌 여기. 그럼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수정체와 망막 사이 거리가 가깝다. 가깝다 이거 가깝다. 근데 주로 이런 거는 원시는 노안인 경우가 많아요. 늙어가지고 나이 들고 이러면. 그런데 학생들 가운데 몇몇 애들이 볼록 렌즈 끼고 있어. 어떤 애들 이거 볼록 렌즈로 이제 교정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맺혔기 때문에 볼록 렌즈로 미리 상을 이렇게 빛을 모아 놓는 거야 미리. 그러면 여기 맺힐 수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들인데 볼록 렌즈 끼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게 안구가 이제 잘 자라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안구가 잘 안 자라나면 진짜로 짧은 거예요, 진짜.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볼록 렌즈 낍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그래서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보다 가까우면 이제 원시가 되는 거고. 원래는 사실 이제 이 선모체 문제, 사실 선모체 근육 문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원시는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해야 됩니다. 볼록 렌즈 교정해야 돼요. 근데 근시인 경우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생기는 문제여서 안경이나 이런 렌즈로 교정을 하기도 하지만 아예 수정체를 깎는 수술을 해요. 아예 이 두꺼워져 가지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라식이나 라섹이라고 해서 이 깎아. 무서운데 그러면 잘 보인대 진짜. 수술하신 분들 들어보면 잘 보인대. 아예 수정체를 깎아버리겠죠. 희한하죠. 그런 수술을 한다는 게 레이저로 이제 깎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유제 한번 해보시고